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상륙한 제14호 태풍 플라산이 갑자기 유턴급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예보가 미국, 독일, 중국 기상청에서 동시에 나오자 중국인들은 환호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향한 위치가 바로 한반도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은 수없이 많은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까지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태풍이 오직 한반도만은 피해갔기 때문에 한국은 하늘에 특혜라도 받은 거냐며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올해 내내 태풍과 홍수 지진으로 바람잘날 없었던 중국은 9월 들어서만 해도 11호 태풍 야기부터 13호 태풍 버빙카까지 중국을 강타하며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버빙카는 1949년 중국에 16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혔던 태풍 글로리아 이후 상하이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42m 시속 150km의 강한 바람은 상하이 도시 전체를 모두 휩쓸어버렸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어버렸는데요. 고층 아파트 외벽은 뜯어 날아갔고 외벽에 붙어있던 장식물도 장난감처럼 떨어져 나뒹굽니다. 지붕과 베란다, 창문도 순식간에 뜯겨져 나가고 컨테이너 박스나 자동차도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었죠. 여객기와 여객선, 열차 등 각종 교통수단이 중단되며 사실상 상하이 도시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수습 도체하지 못한 사흘 만에 또 14호 태풍 플라산이 상하이를 강타한다는 예보가 나오자 상하이 주민들은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태풍의 노예로 전락했나? 한국의 사악한 기상 조작에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태풍이 육지를 강타하는 순간 그 맹렬한 기세가 꺾이고 만다. 중국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제발 한국을 초토화시켜라. 태풍아, 중국 땅은 쳐다보지도 마라.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라져라. 온 나라가 울부짖게 해줘 제발. 자연의 법칙? 웃기지 마라. 한국인들이 태풍을 조종하는 비밀 기술을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한국의 온난화가 중국을 망치고 있다. 한국이 온도를 올리니 중국으로 모든 태풍이 다 오는 것이다. 한국이 지옥불 켜고 중국을 말려 죽이는 중. 태풍을 부르는 마법으로 우릴 노리는가? 너희들의 사악한 음모 반드시 박살내주마. 재해는 모든 나라의 운명. 개소리 집어쳐라. 한국이 매번 피하니 분하고 화가 난다. 아무리 자연임은 거스를 수 없다지만 왜 한국만 항상 운이 좋은 것인가? 한국은 태풍의 진료를 해명하길 바란다. 왜인진 모르지만 끊임없이 한국을 상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번 9월 들어서만 중국이 태풍으로 본 피해는 경제적 손실만 수십조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더 많은 태풍 피해를 입는 건 스스로 자초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준 직접적인 원인은 태풍이지만 하늘 탓만 할 순 없단 분석입니다. 중국은 고대부터 역대 황제들이 인공적 노력을 통해 하늘이 내리는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것이 치자의 근본으로 여겨왔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중국의 자연재해와 피해는 난개발과 산샤댐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란 분석이 세계 환경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홍수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를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났을 때 도시의 배수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며 대도시는 물이 빠지지 않아 허리까지 닿을 정도로 물이 찹니다. 태풍에 바로 차들이 떠내려가는 것도 이런 이유죠. 상하이에는 특히 높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는 높이 632m, 128층의 역대 중국 최고층 마천루 상하이 타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보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한 중국의 욕심이 그대로 들어간 건물입니다. 상하이 타워는 태풍에 대비해 지상에서 꼭대기까지 꽈배기처럼 한 바퀴 비틀어 올라가는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바람에 의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 태풍의 인력 앞에서는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 상층부에서는 흔들림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으며 방문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건물 관리자들은 이러한 흔들림이 설계상 예상된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하이시 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하이 타워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을 통해 해외에서는 중국 초고층 건물의 안전성과 극단적 기후현상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랑하는 14억 인구가 결국 자연재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합니다.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른 주택 건설과 많은 인구와 식량 생산을 위한 농경지, 개척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인데요. 홍수가 났을 때 양쯔강의 유수지 역할을 하는 둥팅호의 면적은 1915년에는 5,000제곱킬로미터였으나 현재는 그 절반인 2,625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양호의 면적도 3,750제곱킬로미터에서 1,450제곱킬로미터로 작아졌고 한때 1,000개의 호수가 있다고 했던 후베이성의 호수는 1950년대에 1,066개였으나 현재는 300여 개가 남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14억 인구를 위해 농경지와 주택을 지은 결과 호수의 수와 면적이 줄어들어 홍수 조절 기능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 중국이 자랑하는 산샤댐의 홍수 조절 기능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산샤댐은 전력 생산과 홍수 조절의 두 가지 목적으로 건설됐는데 이미 올해 초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수위가 넘어 물을 방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이 효율적으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산샤댐이 평상시에 홍수 조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올해와 같은 태풍과 집중호우 앞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산샤댐은 양쯔강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류와 하류에서 발생하는 홍수에 대한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높은 건물에 대한 욕심과 산림 파괴로 인한 홍수의 위험이 산사태의 가능성도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태풍이 중국에서 심각한 홍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제가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 이후 잃어버린 10년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거의 20년 만에 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물가지수는 5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어 1990년대 이후 가장 긴 디플레이션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한국은 1997년 IMF 위기를 맞아 경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13호 태풍 버빙카에 이어 14호 태풍 플라산까지 중국을 덮친 순간 태풍이 갑자기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자 중국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바람처럼 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청의 예보를 보면 20일 새벽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14호 태풍 플라산은 오후가 되면서 상하이 북서쪽 약 150km 부근에 도달한 후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의 기세가 급격히 꺾이면서 제주도 서쪽 170km 해상에 도달하는 21일 오후가 되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에 의한 피해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동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가뭄을 말끔히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지독했던 가을 무더위까지 씻겨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한국으로 방향을 틀자 기뻐하던 중국의 상황도 잠시뿐 그간 무더위에 지쳤던 한국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되고 말았죠. 태풍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자연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혜택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이 한국에 심각한 피해 없이 단비 역할을 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